여기까지 알면 그냥 평생 알 거 다 안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가 방석입니다. 문법 개념 강의로 돌아왔어요. 이전에도 개념 강의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들은 좀 달라요. 이 영상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그 노베이스 학생들이 이 영상 한 편 한 편을 볼 때마다 할 줄 아는 문법 내용들이 하나씩 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다른 문법 개념 강의 영상과 다르게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하나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는 걸 기본 컨셉으로 삼아서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아예 의문 편부터 하면 좋은데 의문 영상을 찍어 올려봤자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부터 할 거고요. 이 의문의 변동을 이야기하면서 의문에 대한 설명은 좀 녹여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는 거로 할게요. 구독, 좋아요. 의문의 변동에 대해 배울 건데 의문의 변동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두 의문이 서로 만날 때 의문이 뭘까요? 의문의 정의는 이래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요게 정의인데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알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것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본다면 그 기호 하나하나 그게 결국 의문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기호 자체가 의문은 아니지만 의문은 결국 뭐니까? 소리니까요. 서로 만날 때 주로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 의문이 달라지는 현상. 주로라고 했잖아요.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편하게 발음하려고 각각의 의문들이 좀 달라져서 발음된다는 거죠. 즉 발음을 편하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럼 발음의 편의성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발음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좀 더 달라지기 위해 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혹은 제약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편하려고 바뀌나 보다 라고 대충 생각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밑에 변동 유형에 따라 교체, 첨가, 축약, 탈락으로 나뉜다. 지금은 좀 낯설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요 네 가지 유형에는 좀 익숙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보면 이래요. 교체는 그냥 바뀐 거예요. 첨가는 두 형태소가 만날 때 형태소라는 말도 좀 낯설죠? 이따가 형태소의 정의도 같이 나올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의 의문이 더해지는 현상, 말 그대로 첨가된 현상이겠네요. 축약, 축약은 두 의문이 만나서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A와 B가 만나 C가 된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로 줄어드는데 그 하나에는 A의 성질도 남아있고 B의 성질도 남아있게 바뀌어요. 대표적인 경우로는 이런 게 있죠. 기역 더하기 히읗이 키읔으로 변하는 현상. 이 키읔에는 그와 흐가 합쳐져 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겠죠. 결국 눈으로 볼 때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 하나의 의문이 된 게 맞으니까 축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밑에 두 의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탈락이라고 부른다. 요 말 자체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고요. 나중에는 뭐까지 하면 좋냐면 요거예요. 결국 교체가 일어나면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이해하는 겁니다. 교체는 무언가에서 무언가로 바뀐 것 뿐이기 때문에 의문 개수의 변화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근데 첨가는 아까 두 형태소가 만날 때 하나의 의문이 더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축약과 탈락은 둘 다 마이너스 1인데 왜 그러냐면 축약은 결국 두 개가 만나 하나로 줄었으니까 2가 1 됐잖아요. 그럼 하나가 줄었다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탈락은 당연히 두 의문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면 딱 맞겠네요. 나중에 문제에서 이 내용은 볼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봐주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중에 오늘은 교체를 할 거예요. 교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는 바뀐다고 했죠.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어렵게 많이들 표현해요. 그냥 요 X랑 Y는 환경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냥 요것만 보시면 돼요. A가 B 된 거. 교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잘 설명 안 하지만 왜 먼저 하고 가냐면 나중에 동화라는 말이랑 교체라는 말을 헷갈려 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교체라는 큰 범위 아래 동화라는 건 작은 1번일 뿐입니다. 볼게요. 어차피 A가 B로 바뀌어 갈 텐데 그 교체가 어떤 이유에서 벌어지는 것인가에 따라 둘로 나뉘는 거예요. 같아지기 위해서 그런 이유에서 교체가 일어난다면 동화라고 해요. 동이 같은 거고요. 화는 그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같아지는 변화.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그리고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이 낯선 이름들이 다 동화라는 큰 범주 아래 속하게 될 거예요. 그 밑에 그럼 동화가 아닌 교체도 있나요?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얘만 이름이 좀 이상하죠. 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원래 걸맞는 이름은 아닌데 다들 이렇게 부르니까 요 내용 그대로 알아둘 거예요. 그 다음 된소리 되기, 얘는 위에처럼 좀 화 이런 이름을 끝나게 한다면
경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조금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평파열음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반모음화 이러면 다 화로 이름을 맞춰줄 수 있겠죠. 반모음화라는 것도 있어서 반모음이 뭔지 또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다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이렇게 1번과 2번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다. 모든 교체는 동화인 건 아니다. 교체 중에 동화인 것도 있고 동화가 아닌 교체도 있다. 됐나요? 그 중에 오늘은 뭐 볼 거냐면 딱 요거 하나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요거 하나만 다 이해하고 확인 문제 풀고 와 이거 알았다 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건 앞으로 약속이에요. 발음 기호입니다. 얘를 우린 표기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발음이라고 불러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무엇인가? 일단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내는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음절을 떠올리면 맞습니다. 근데 요거 이해돼요? 숲이라고 표기했는데 발음은 숲 이렇게 되네요. 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교체라고 하던데 표기와 발음 사이에 나타나는 교체를 얘기하는 건가?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 표기에 우린 문자를 사용하잖아요. 한글이라는 문자. 그 한글이라는 문자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자냐면 표음 문자라는 이름을 갖죠. 그 자체를 표기한 거예요. 시옷과 우 그리고 피읍 요 세 가지 소리를 그대로 나타냈고 요 세 가지 소리를 그대로 발음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하게 바뀐 거죠. 교체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해하고 와야겠네요. 단순히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발음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요 교체 현상 보고 오자고요. 아까 우린 숲이라고 썼어요. 얘를 표음문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발음하고자 했어요. 스, 우, 프. 요 세 가지 다를.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단 이 음운들을 뭐 안에 1음절 안에 발음하시오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죠. 1음절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국어든 영어든 간에 모음이 하나 있으면 1음절이에요. 나아가서 모음이 두 개가 발음된다면 몇 음절이라고 말할까요? 2음절이라고 말하겠죠? 얘 발음해보세요. 스, 우, 프. 합치면 수프. 이렇게 발음되는 거 느껴져요? 수프. 모음이 두 개니까 2음절이라고 말할 거고요. 1음절 안에 발음하는 걸 지키지 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시 엄격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1음절 안에 끊어. 절대 2음절이 되게끔 하지 마. 만약에 발음이 조금 바뀌더라도 거기 안에서 종료하라고 스, 우까지 하는 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 발음이 문제가 되겠죠. 프 하면 안 되니까 1음절 안에서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숲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프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 2음절이 되니까 존재감을 좀 죽여서 다른 음으로 바꿔서 거기서 1음절을 결판 지어줘야 되는 거죠. 숲. 그럼 어떤 소리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돼요? 피읍을 음절 끝에서 1음절이라는 어떤 조건 아래 발음하려고 하니까 피읍이 결국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비읍이라는 소리로 바뀌더라. 이 발음 현상 그 자체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아니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어떤 규칙성이 있나봐요. 그 규칙성 안에 일어나는 교체 현상이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끄, 오, 츠 발음 다 하고 싶어요. 근데 1음절 안에 끊으면 어떻게 되죠? 꽃 이렇게 돼요. 우린 시옷을 생각하겠지만 시옷은 이런 발음과 비슷하게 돼요. 꽤나 비슷한 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꽃가 되는 게 아니라면 시옷을 생각할 수 없어요. 시옷 말고 딱 끝나는 소리로 우리가 지금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 디귿 발음을 생각해 주시면 맞죠. 꽃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바끄 발음하면 2음절이 되니까 1음절 안으로 끊으면 박 돼요. 근데 여기서 보통들 많이 헷갈려하고 또 문제에서도 많이 낚시를 거는 게 쌍기역이 기억되는 것. 아직 아예 개념이 안 박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요. 탈락이냐? 우린 눈으로 보는 걸 너무나 믿기 때문에 이 기억이 두 개 있는 거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오케이 기억 하나가 없어졌지 탈락 맞아 이렇게 판단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얘는 기호상으로 눈으로 볼 땐 마치 기억이 두 개 발음될 것처럼 생겼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우연이에요. 이 기억과 쌍기역은 표기상의 어떤 관계성이 눈으로 보일 뿐이지 기억 두 개에 해당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점. 만약에 이게 기억 두 개에 해당하는 소리라면 그 까마귀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까마귀라고 읽는다는 걸 보니까 얘랑 얘는 한 개와 두 개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음운이구나. 그래서 탈락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다른 음운으로 바뀐 것 뿐이니까 교체라고 말해야 된다. 되나요?
예. 부는 그대로 냅두자고요. 근데 뒤에 있는 요것 어떻게 교체돼서 발음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어크, 어크 이 음절이 될 거라서 이음절 안에 끊으면 부억 되나요? 나즈 말고 이음절 안에 끊으세요. not goes 말고 이음절 안에 끊으면 곧 이렇게 되겠죠. 결국 1음절 안에 그 음절 끝에 발음될 수 있는 자음들은 아마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정해져 있는 자음들이 아니면 그 정해져 있는 자음들로 바뀌어 발음될 수밖에 없는, 왜? 1음절로 끊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소리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들이구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규칙의 내용은 이래요. 음절 끝에 자음이 발음된다면 그 자음은 아래 7개 중 하나여야 한다. 7개를 빼놨어요. 써보려고. 7개 중 하나가 아닌 자음을 발음하려고 하면 결국 7개 중 하나의 자음으로 교체되어 발음되게 된다. 이건 절대 동화가 아니죠. 그죠? 제약에 의한 교체예요. 다른 어떤 의문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고요. 그저 제약 조건 때문에 존재감을 다 드러낼 수 없는 음절 끝 자음이라는 그 특징 때문에 일어나는 교체. 그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내용 아래서 일어나는 교체가 될 거고요. 7개의 자음을 이제 외워주시면 좋겠죠. 요걸 넣어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음절 끝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 만약 음절 끝에 이것이 아닌 7개의 자음을 벗어나는 자음들을 발음하려고 한다면 7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규칙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다.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자음이 이 자음들로 교체가 돼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 교체되는 내용들은 예로 교체된다 라고 하는 걸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예로는 교체되지 않아요. 방금 교체된다고 했던 예를 빼고 예를 봐보세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얘를 보통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배웠을지도 모르는데. 울림소리라고 부르잖아요. 요 울림소리 4개와 기역, 디귿, 비읍이 있어요. 이 기역, 디귿, 비읍은 뭐 나중에 자음표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겠지만 예사소리라고 하는 소리들이고요. 그 예사소리는 한자로 말하면 평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역, 디귿, 비읍은 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소리들이라고 말하냐면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 해서 우린 파열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결국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라는 울림소리로 변하지 않고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소리들로만 바뀌어간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마도 평파열음이 되는 것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주면 좋긴 좋겠네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규칙성은 알았어요. 근데 이 음운 변동 자체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린 평파열음이 되는 현상이야. 평파열음화라고 말하면 딱 맞게 된다는 내용인 거죠. 왜 아까 평파열음화라고도 불러요 라고 말했는지 그 내용 확인할 수 있겠나요? 뭐 어쨌든 간에 결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하나로 바뀔 거예요. 만약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공부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요거 가지고 이해해보는 거. 그 다음엔 요 7개의 자음을 외워야 돼요. 외울 때 보통 말을 만들어 많이들 외우죠. 뭐여도 상관없는데 많이들 좀 대중적인 거? 이거 같은데요? 잘 안 보이네. 가느다란 물방울, 요거의 첫소리로 외우는 게 대중적인 것 같으니까 요걸 그대로 통으로 외우시든지 아니면 가느다란 물방울 요 말을 외우시든지 해서 결국 7개의 자음으로 결국 바뀌어 발음되게 된다 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7개의 자음이 아니라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 그리고 기역, 디귿, 비읍을 제외하곤 울림소리 모두가 음절 끝에 발음될 수 있는 자음으로 존재했어 라는 것까지 알아주신다면 정말 너무 좋고요. 됐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볼게요. 겉 어떻게 발음하나요? 하면 되죠? 겉가 아니라 겉에서 발음 끝나야 되니까 티귿은 디귿으로 바뀔 거예요. 아까 무언가는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뀔 거야 라고 했던 그 디귿에 해당하는 거니까 별로 뭐 거북함은 없겠네요. 그죠? 겉모습은 어떻죠? 다음 시간에 할 그 영상의 어떤 예고가 되겠네요. 겉모습으로 먼저 생각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겉모습 우리 이렇게 발음하고 있잖아요. 얘가 결과에 가까울 거예요. 다만 그 결과는 한 번에 도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단계에 걸쳐 도출되게 되겠죠. 첫 단계 요걸 이야기할 때 겉이 겉으로 바뀌는 것 별로 거북하지 않죠? 왜?
티읕은 발음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았으니까 겉으로 존재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냥 단독으로 쓰였다.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겉의 발음을 고민할 때 뭐와 만났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만날 땐 별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겉을 겉대로 발음하고 모습과 만나는 거니까 겉이 디귿으로 발음되게 바뀌는 것. 별로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러면 어때요? 우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뭐 단독으로 잘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출제 포인트에 대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예, 발음 써보세요. 겉으로. 우린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요 티읕의 변화에 집중해야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면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었어야 될 텐데 얘를 만나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죠?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부터 해버렸죠? 그냥 연음을 해버리니까 이게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환경 자체가 형성이 안 됐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겉 혼자 발음이 돼야 티읕이 디귿으로 바뀔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음절 말 끝이 아닌 첫 소리로 넘어가 버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다. 연음이 가능해서 그런가 봐요. 그럼 얘도 그런가요? 얘에 대한 결과적인 발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일단 옷 이렇게 발음이 나겠죠? 근데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겉에 대해 보고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겉옷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게 표준 발음도 아니고 결과만 이야기해 볼게요. 겉옷 이렇게 발음해요. 신기하죠?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했지만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었나봐요. 보니까 그래요.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우리에겐 낯선 현상이 아니죠. 얘는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되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이후에 연음은 당연하게도 일어났네요. 중요한 건 일어났다는 점이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얘는 최초의 연음이 발생했고 얘는 이후에 연음이 발생했다는 점이 차이점일 것 같아요. 겉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붙은 으로와 옷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 때문에 이런 일은 벌어진 거겠죠. 둘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은 똑같은데 왜 하나는 뭉개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따윈 없이 발음이 됐고 왜 하나는 겉 따로 옷 따로 왜 겉이 겉으로 발음되는 그 순간이 있었냐는 거죠. 마치 아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겉모습 그 모습과 결합했을 때처럼 왜 겉옷은 이렇게 발음되게 됐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려면 이걸 봐야 됩니다. 다른 거 아까 봤던 그 내용 그대로죠.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연음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고요. 얘는 바로 연음을 해버리죠. 하지만 얘는 연음이 고려되더라도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돼요. 말의 뜻 으로와 옷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이 때문일 거예요. 겉으로와 겉옷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되는 경우는 뭐에 따라 발음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어려운 말 넣어놨냐면 이거예요. 당황스럽죠? 이건 의문단원 이후에 나오는 형태소와 단어 파트에 나오는 그 형태소인데요. 이 형태소에 대해 간단하게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어떤 출제 포인트를 완성해서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 으로와 옷이 각각 형태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등장하게 될 건데요. 각각의 종류가 다를 거예요. 다르면 그거에 따라 또 규칙성을 띠게 될 거고요. 규칙성을 알아서 우린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형태소라는 게 무엇인가? 의미를 갖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 국어 문법에서 형태소라고 불러요. 형태라는 의미 포함되어 있지만 형태랑 별로 상관없고요. 그냥 의미랑만 상관이 있어요. 최소의 단위라고 했으니까 이것보다 이렇게 좀 의미를 갖지만 좀 큰 단위를 이루고 있으면 형태소라고 안 하겠네요. 가을 하늘은 형태소라고 하지 않아요. 왜? 쪼갤 수 있으니까. 가을은 형태소라고 하면 되겠네요. 왜? 더 쪼갤 수 없다는 건 최소라는 걸 의미할 거니까 가을은 더 쪼갤 수 없잖아요. 가을은 하나의 형태소다. 하늘도 하나의 형태소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큰 범주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플러스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라는 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먹는다. 그냥 먹는다는 하나의 어떤 동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로 인식되기 쉽지만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형태소는 최소의 단위여야 되니까 막 쪼개야 될 거고요. 각각이 문법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갖더라도 그걸 의미로 퉁쳐줄 거니까 얘를 세 개로 쪼개는 건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먹 하나 줄 수 있죠 일단. 왜? 먹고 이런 말도 가능하잖아요. 는다를 아예 치워버리고 고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건 먹은 먹대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죠. 두 번째, 전 는도 동그라미 칠게요. 왜? 먹었다라는 말도 가능한 거 보니까 먹이랑 다를 그대로 두고 는을 어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바뀌는지 보여요? 얘는 현재를 나타내는 거라면 얘는 과거를 나타내게 되죠. 바뀌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는이 뭘 나타내는 거라는 걸.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무언가다 라는 걸 또 알게 되죠. 한 번 더 저는 다도 동그라미 칠게요. 는을 빼고 이야기해 볼게요. 먹다와 먹고 보니까 다는 또 다대로 기능을 하는 것 같죠? 다와 고가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얘는 평서형 종결어미라고 부를 건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결국 먹는다 각각이 다 형태소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 중에 가을과 하늘 그리고 먹은 뭐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는과 다는 다 뭐만 하고 있죠? 그저 기능과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죠. 요 느낌의 차이를 보자는 거예요. 형태소는 크게 여기선 두 가지만 볼 겁니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뉠 거예요. 실질 형태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의미를 갖는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그저 역할이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 이걸 우린 형식 형태소라고 부를 거죠. 두 가지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거예요. 아까로 돌아간다면. 근데 일단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별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형식 형태소의 조사, 어미, 접사라는 걸 나름 구별할 수 있다면 얘네 목록을 외우세요.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면 형식 형태소고 이게 아니면 싹 다 실질 형태소예요. 여기서도 실질, 얘는 실질이었어요. 왜? 이 먹은 어미도, 접사도, 조사도 아니었으니까요. 는과 다는 싹 다 형식 형태소였어요. 왜? 둘 다 어미라는 이름을 갖는 녀석들이었거든요. 조사, 어미, 접사를 외우세요. 그리고 이건 형식 형태소야 라고 말하세요. 그럼 끝나요.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렵고 짜증난다면 1, 2, 3, 4에 해당하는 양상들을 차례차례 판단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옷이라는 말이 있어요. 얘는 실질 형태소일 거예요. 왜? 구체적 대상에 속하니까. 실질 형태소 맞죠? 근데 이러면 어때요? 안이라는 건 무언가 뜻이 있는 건 우리가 느껴요. 근데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얘는 실질 형태소예요. 왜? 밖이라는 반대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린 기준을 잡았잖아요. 국어에서 반대말이라는 건 의미상 반대를 이루는 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에 증거가 되기도 하죠. 여기에 넣은 예시기도 한데 10 이랬어요. 10다의 10을 분석한 거예요. 아까처럼 다를 떼어낼 수 있으니까. 10 얘는 구체적 대상도 아니고 반대말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실질 형태소예요. 왜? 어간에 속하니까. 용언의 어간이라는 게 뭔데요? 그냥 다를 붙일 수 있는 말이면 다 용언의 어간이라고 보면 돼요. 10다 가능하죠? 얘는 용언의 어간일 거라서 실질 형태소일 거예요. 혹은 잘 이랬어요. 잘은 구체적 대상도 아닌 것 같고 반대말도 없는 것 같고 용언의 어간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얘는 품사가 부사죠. 영어로 하면 well에 해당할 거니까. 얘는 품사가 있다. 그 품사가 뭐가 아니다? 조사가 아니다. 이러면 실질 형태소가 될 거예요. 알아요. 엄청 어렵죠? 이렇게 갑니다.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의 그냥 느낌적인 느낌 차이만 보세요. 다만 엄밀하게 구별하고 싶을 땐 이런 방법들이 있어 라는 걸 공유드린 것 뿐입니다. 돼요? 해볼게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중 형식 형태소랑 결합을 할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비비세요. 형식 형태소 약간 대단해 보여요? 하찮아 보여요? 하찮아 보이죠? 그냥 비비세요. 연음으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실질 형태소 대단해 보여요? 하찮아 보여요? 비교적 대단해 보이죠? 의미도 가지고 있고 무언가 혼자 뭔가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땐 뭉개버리면 안 돼요. 따로따로 발음한 후에 결과적인 연음을 해주셔야 돼요. 연음은 왜 하죠? 결과적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연음이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엄격하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발음해야지 그리고 합쳐 라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맞다는 겁니다. 으로가 붙었어요. 으로는 조사예요. 아까의 실질 형태소에 1, 2, 3, 4에 아무것도 속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숲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다만 위는 반대말 뭐 있죠? 아래 있죠? 그럼 얘는 실질 형태소예요. 그럼 어떻게 발음할까요? 숲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숲과 위가 결합된 발음이어야 하니까. 돼요? 조사예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인사는 어때요? 구체적인 동작이 보이기도 하죠? 알고 있죠? 혹은 명사라는 품사를 가지기도 하는데 끝인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따로? 끝 따로 인사 따로 발음해서 뭐가 될까요? 끝인사가 되는 거죠. 은 조사예요. 보조사라고 부르죠. 어떻게 발음할까요? 앞은 이렇게 될 거고요. 뭐 따로 머리는 분명히 구체적 대상이 있죠? 끝나버린 거예요. 앞 플러스
머리가 될 건데 다음 시간에 배울 비음화라는 게 적용되어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앞머리라고 발음되긴 할 겁니다. 다만 요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겠죠.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시 정리합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뭔지, 왜 교체가 일어나는지 라는 거에 대해 같이 살펴본 내용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외운다 하면 첫 번째 외워야 될 건 이거였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가느다란 물방울이든 뭐든 해서 외워야 되는 그 7개의 자음. 음절의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은 7개 뿐이었고 그 7개는 4개의 울림소리와 3개의 평파열음으로 이루어진다. 교체의 양상은 평파열음이 아닌 것들이 평파열음으로 바뀌는 그런 교체가 나타난 걸 우리가 확인했었다. 그래서 평파열음화라고 부르기도 했다. 라는 내용 정도였죠.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문제를 낸다면 뭘 낼 수 있을까? 단독으로 발음할 땐 별로 신경 안 쓰였는데 혹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땐 별로 신경 안 쓰였는데 모음으로 시작할 땐 양상이 다르더라. 그 다른 양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건 형태수의 종류라는 어려움을 알아야 설명이 가능했고 엄밀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배웠지만 그냥 느낌으로 실질인 것 같아, 형식인 것 같아 해도 대부분 맞았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중 형식 형태소랑 결합하면 면음으로 뭉개버렸다. 다만 실질 형태소랑 결합할 땐 그냥 연음하면 안 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한 후에 연음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는 거였죠. 확인 문제 풀고 끝낼게요. 어떻게 발음할까요? 을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을은 조사, 형식 형태소. 뭉개버릴게요. 돼요? 얘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어미가 실질 형태소인 건 알잖아요. 그러면 뭐 따로 뭐 따로? 젖 따로, 어미 따로. 그런 다음에 결과적인 연음. 젖어미가 되겠네요. 되죠? 예. 은이 뭔지가 중요하겠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근데 형식 형태소에 불과했고 뭉개버리세요. 됐잖아요. 일부러 뭔 말인지 모를 말 가져왔어요.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요? 2개의 피읍이 있습니다. 그 2개의 피읍은 그 이후에 모음이 함께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응으로 시작한다고 말하진 않겠죠? 모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그 피읍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뒤에 말의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앞은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반대말 뒤를 생각할 수 있죠? 실질 형태소. 이는 이가 실질 형태소인 경우는 머리에 있는 이 혹은 사람을 나타내는 그 이 혹은 이 이럴 때만 실질 형태소일 거고 얘는 접사에 해당하는 거라서 또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실질 형태소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생각해 봤을 때도 안 해당하겠죠? 그래서 얘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실질이면 따로 발음해야 되고 형식은 그냥 쭉 뭉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 앞 얘를 생각해 보자고요. 앞 돼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앞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연음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발음할까요? 가장 어려운 예시였고요. 얘를 알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 한 거예요. 얘는 앞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앞마다 쪽지를 나눠줬다. 왜 비읍이 되고 왜 피읍이 그대로 넘어갔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확인 문제 마지막. 밑줄 친 옷을 발음할 때 받침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지 않는 것. 무슨 뜻인지 바꿀 수 있어요? 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있는 거를 찾아라. 안, 밖이라는 반대말이 있죠? 지우세요. 이, 조사네요. 답은 2번일 거고요. 옷, 거리, 자음으로 시작하네요. 바로 지우세요. 위, 아래라는 반대말 있죠? 그럼 디귿으로 바뀔 겁니다. 지워주시고요. 또 끼리, 자음으로 시작하네요. 지우세요. 돼요? 얘는 발음 어떻게 될까요? 오단 이렇게 될 거예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얘는 옷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좀 어려워요. 옷거리, 된소리 되기라는 걸 나중에 배우면 이 발음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옷이 될 거고요. 얘는 옷끼리 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해서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알면 그냥 평생 알 거 다 안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앞으로 되게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의 영상을 통해 하나의 현상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 그게 이 영상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된 여러분의 모습을 이 영상을 껐을 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것만 길고요. 다음 거부터는 좀 짧게 진행될 겁니다. 원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처음에 나오는 것 치고는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